서대문 FM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 안철희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어떤 길 위에서 어떤 풍경을 그리셨나요? 그 길 위에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새 가을의 문턱에 와 있네요. 한절기에 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순례길학교 교장쌤 및 회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길에 대한 좋은 정보를 나누고 또 인생길에서 만난 귀한 인연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순례길학교에서 알리고 싶은 좋은 소식이나 정보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이 방송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순례길 학교의 학생 중에 제일 젊고 미모가 뛰어나신 것 같은데, 네, 이소희 가이드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여전히 재밌게 걸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소희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분들. 네. 저는 해외 패키지 여행 가이드지만 워낙에 걷는 걸 좋아해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든가 그리고 네팔 히말라야 쪽 그쪽에 트레킹 가이드도 했었고요. 네. 주로 해외 패키지 여행 쪽에 이제 한국인 손님들을 모시고 나가서 그 나라의 이제 문화를 소개시켜주고 함께 걷고 네.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는 가이드입니다. 와, 세계 여행이요. 와. 세계 여행. 네. 네.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꿈만 같은 이야기네요. 세계 여행. 네, 그러면 우리의 정말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진짜 궁금한데요. 네. 우리 이소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여행 중에서 주로 걷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순례길 학교니까 그런 네. 쪽으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킹 코스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길이 있고 또 네. 가이드님이 좀 가장 추천하는 코스는 어떤 건지 그리고 이유는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세계 유명한 트레킹 코스라고 하면 주로 네. 평지를 걷는 길과 그리고 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네. 네. 제가 추천할 만한 코스는 이제 평지는 아무래도 유명한 곳이 가장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이 유명한 만큼 그만큼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모이고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평지길 중에 추천하는 건 제가 4번 가이드했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네.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네. 정말 역사적으로 거의 1000년 정도 역사를 가진 그런 길이에요. 그만큼 잘 닦여져 있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걸으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 체험도 아주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로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코스가 800km 여정의 프랑스 길인데 그 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각국의 문화도 체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800km를 이렇게 걸으면서 펼쳐지는 그런 자연 경관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굳이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니더라도 제가 일반인들도 그 길을 꼭 한번 걸으라고 추천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리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원래 산티아고 순례길은 종교적인 이유로만 걸었지만 지금은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제가 듣기로는 순례길이 문화유산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 시코쿠 순례길과 산티아고 순례길 요 2개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 길을 꼭 정말 일생에 한 번은 정말 걸어봐야 할 길로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산으로 따진다면 저는 주로 이제 네팔을 가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해외 트레킹을 하고자 하면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곳이 바로 네팔이에요. 왜 네팔일까요? 그게 바로 히말라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봉 그 히말라야에 대한
그런 경외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하는 길은 뭐냐 그러면 안나푸르나, 네, 안나푸르나 우리가 정상까지 등반은 못 하고요. 네.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 향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ABC 코스라고 합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라고 해서 ABC요. 네. 이제 그쪽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히말라야 산 중에서 이제 각종 코스들이 가장 잘 정비가 돼 있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걸으면서 이제 네네.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연 경관이라든가 네팔 사람들의 문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해외 트레킹을 처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네팔은 네팔은 한 번만 가본 사람이 없다고 해요. 한 번만 가본 사람이 뭔가 없다고. 매력이 있나 봐요. 매력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 네팔을 다녀오면 네. 전부 다 또 한 번 네팔을 가고자 꿈을 꾸게 돼요. 묘한 매력이 있어요. 히말라야 산신이 나를 끌어당기는지. 네, 그래서 제가 해외 유명한 트레킹 길 중에 이제 추천하는 거는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과 안나푸르나 코스 네팔. 네, 이 두 가지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너무 궁금하고 진짜 가보고 싶은 곳이긴 하네요. 그 ABC라고 하는 거기에 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곧 일반인들도 높지가 많이 않나요? 가죠. 고도가 해발 4,000m가 넘어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라고 하더라도 네. 일단 베이스 캠프까지는 일반인들도 전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고 한 가지 걱정해야 될 게 네. 이제 고산병이죠. 네네. 네. 근데 고산병은 어떤 식으로 올지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정말 건강에는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네네. 그 고산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산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미리 알 수도 없고 현지 가서 닥쳐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 네. 그래서 해외 트레킹 중에 주로 높은 곳을 올라가는 그런 산이라면 아마도 가장 염려해야 하는 부분이 아마 고산 증세일 겁니다. 네. 근데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건.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고산증 말고는 네. 그냥 평상시 그냥 등산 정도 하는 그런 수준이면 그냥 가도 되나요? 아니면 뭔가 네, 체력을 충분합니다. 준비해야 될까요? 네, 체력은 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예행 연습도 해야 돼요. 예행 예행 연습을 왜 연습이요? 왜 해야 하냐 그러면 네. 주로 이제 산을 오르내리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근육에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바로 둘째 날부터 아주 근육통으로 아주 심한 고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외 트레킹을 하기 전에는 이제 반드시 산을 몇 개 며칠 간격으로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근육통에 대한 그런 대비를 하셔야 돼요. 주로 평지길을 많이 걷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는 평지길을 그러니까 주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평지라고 생각해서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예행 연습을 하는 게 주로 둘레길을 걷는 거예요. 주로 둘레길을 걷는데 첫날에 네. 일단 제가 걸었던 프랑스 길을 예를 들어보자면 네네. 첫날에 이제 프랑스 생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야 해요. 제일 힘든 코스예요. 제일 네. 힘든 코스고 네. 그리고 내려가는 길이 완전 급경사입니다. 급경사라서 그런 근육에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정말 근육통으로 며칠 동안 정말 기어다녀야 할 정도예요. 그럼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가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겠네요. 위험하다기보다는 고생을 많이 하죠. 그 여행을 갔는데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아주 그냥 고생만 하다 왔다는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쵸. 네. 네. 그런데 뭐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경우는 워낙 기니까 뭐 네네. 그냥 그런 근육통쯤은 금방 잊혀지긴 한데요. 네. 네. 그래도 가급적이면 고생을 줄이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여행은 이왕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여행을 그냥 뭐 편안하게 가는 여행도 있지만 이런 트레킹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행복한 순간으로만 그렇게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제 사전 예행 연습이
필수라고 봅니다. 네. 그것 말고는 또 예상치 못한 어떤 위험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위험들은 주로 기후라고 보면 되죠. 네, 아, 폭설이라든가 폭우, 그리고 네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폭설로 인한 그런 눈사태, 네, 아, 그런 것들인데 네네.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충분히 아, 예상 가능하고요. 네. 네네. 그리고 그 날씨는 무조건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무조건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네. 그런데 그 날씨 체크에서 가장 중요한 의견이 바로 현지인들이에요. 현지 포터라든가 네. 롯지 주인들 그리고 가이드라든가 날씨가 어떨 것 같아? 절대 산을 오르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아, 우리 뭐 현재 지금 기상 예보도 잘 돼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국 사람들 성격이 아주 위험해도 목표 네.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그렇게 감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아, 현지인들의 말을 잘 듣고 어차피 그 생명과 연관된 그런 그렇죠. 생명과 그럴 수도 연관돼 있겠네요. 있고요. 네. 그리고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코스를 이용해야 그래도 예상치 못한 그런 위험에서 조금 벗어나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요. 아무래도 외진 곳에 가면 정말 데이터도 와이파이도 그렇게 안 터지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이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트레킹 코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급 시에 네네. 유명 트레킹 코스 같은 경우는 SOS 버튼들이 다 있어요. SOS 버튼들. SOS 버튼이 네. 뭐죠? SOS 버튼은 제가 갔던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경우는 이제 생장 그러니까 제일 윗부분이죠. 꼭대기. 네. 이제 피레네 산맥의 꼭대기에 거기 로치가 있는데 네네. 거기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있으면 헬기가 뜹니다. 아, 네, 헬기가 뜨고 네. 그렇게 좀 중요한 스팟 그런 산장 같은데 그런 버튼이 있으니까 위기 상황 시에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피레네 산맥을 넘었을 당시에 네네. 그때 4월 중순이 넘었었는데 폭설이 내렸었는데 네네. 너무너무 춥고 정말 저체온증이 올 정도라서 우리 손님들이 그 네. 로지에서 정말 네. 버튼을 누를까 말까 정말 정도로? 고민했다고 할 아. 정도로 그런 위기 상황이 왔었습니다. 네. 그 위험 대비책을 잘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트레킹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초보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코스가 있을까요? 지금 뭐 해외 트레킹이니까 네. 해외 트레킹 트레킹. 쪽으로 해외 트레킹 쪽으로 네네. 말을 해보자면 네. 자 초보자들이 아무래도 걷기에는 산보다는 이제 둘레길 코스가 좋겠죠. 네. 솔직히 저는 해외보다는 네. 국내가 더 좋은데 아, 굳이 나는 해외에서 트레킹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이국적인 풍치를 막 이국적인 풍치를 느끼면서, 느끼면서 예.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주로 또 한국에서도 많은 트레킹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 아, 실질적으로 보면 네네. 해외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초보자가 초보자는 아니다. 네, 초보자는 아닌데 뭐 네네. 그래도 이제 나는 정말 걷고도 싶고 그리고 네. 이국적인 그런 그런 풍광이라든가 문화도 네. 느끼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에게 근데 진짜 초보자다 네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코스는 일본의 규슈 올레길. 아, 규슈 올레길. 네. 네. 거긴 저는 이제 다 돈 건 아니고요. 네. 네. 박물관 정도 돌았었는데 네네. 그 올레길은 우리나라 제주 올레길 같은 경우는 쭉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규슈 올레길은 이렇게 한 구간 걷고 그리고 대중교통 타고 이동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한 구간 걷고 또 대중교통을 타고 그렇게 이동해야 되고 그런 코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니 버스가 아니라 미니 기차 정말 정말 두량짜리의 미니 기차 뭐 그리고 버스 뭐 여러 가지 네. 등을 타고 뭐 그리고 가끔 걷기도 하면서 그 지역의 이제 문화를 좀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일본의 뭐 정치 그리고 뭐 음식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코스가 상당히 쉬워요. 네, 아주 난이도가 아주 정말 하하급이기 때문에 네네. 네 나는 정말 걸으면서 그런 이국적인
풍광과 그런 문화를 느끼고 싶다고 하시는 네, 초보자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길이 일본 규슈 올레길입니다. 네. 뭐 이탈리아에 있는 뭐 길도 막 가고 그러던데 그런 네. 건 조금 어려운가요? 이탈리아보다는 네. 쉬운 길이 네. 주로 이제 우리가 알프스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잖아요. 네네. 알프스 소녀 그쵸? 하이디도 떠오르고 네, 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네. 아,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자, 초보자들한테 추천한다 그러면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뚜르드 몽블랑입니다. 뚜르드 몽블랑. 뚜르드 몽블랑. 몽블랑은 이제 네네. 3대 미봉 중에 하나죠. 아, 알프스 3대 미봉 중에 하나예요. 네네. 3대 미봉 중에 하나인데 주로 우리가 알프스를 탐험한다고 하면 뭐 3대 미봉 코스가 있어요. 3대 미봉을 가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네. 그 코스는 조금 이 아니라 좀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경사도 심하고 네. 그리고 걷는 길도 길고 긴데 초보자들한테 추천하기에는 이제 뚜르드 몽블랑이 바로 몽블랑 둘레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게 네. 몽블랑을 그렇게 둘레길처럼 한 바퀴 네. 이렇게 돌면서 아름다운 몽블랑과 알프스의 정말 너무 아름다운 풍광들을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알프스 또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곳은 바로 뚜르드 몽블랑 코스입니다. 아, 예, 진짜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는 규슈 올레길이나 아니면 뚜르드 몽블랑 네. 이런 길이 좋을 것 같네요. 네. 와, 이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네요. 이런 진짜 걷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번 진짜 다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대문 FM 군위의 길이 있는 풍경 안철희입니다. 서대문 FM 91.3MHz를 통해 서대문과 서대문 인근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들어보실 수 있고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 다운로드를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라디오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팟빵 서대문 FM 채널과 유튜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를 통해 언제든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네,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킹을 할 때 보통 며칠 정도를 가나요? 트레킹을 할 때 며칠 정도라면 글쎄요. 아주 짧은 그런 단거리 코스 같은 경우는 일본의 뭐 부갈퍼스 뭐 4일 뭐 정말 3, 4일, 4일, 5일 그 정도 코스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코스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일주일에서 네, 열흘 정도. 20일이 넘어가면 그걸 네. 이제 장거리 트레킹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트레킹을 준비할 때 뭐 짧든 길든 간에 어떤 신체적인 피로 외에도 정신적으로도 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힘들죠. 특히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경우는 32일을 매일 정말 연속적으로 이렇게 걸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네네. 네, 저는 그냥 목표에 집착을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일단 사람이 목표라는 게 생기면 네네.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제 멘탈적으로 아주 부담이 많이 오게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멘탈 관리라는 것보다 나는 여기 즐기러 왔다. 목표보다는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그렇게 임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그러면 이 트레킹을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나라를 가게 되잖아요. 다양한 나라의 이제 그 나라의 지역 문화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이드님께서 또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문화적 경험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일단은 우리가 그냥 무작정 걷는 것만이 아니라 해외 네네. 트레킹을 하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네네. 나라의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이렇게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아주 큰데요. 네네. 네. 실질적으로 뭐
정말 제가 해보고 싶은 건 네. 세계 테마 기행처럼 정말로 현지인 집에 아. 가서 뭐 아. 거기서 밥도 해 먹고 예, 그렇게 친분도 쌓고 그런 건데 솔직히 우리가 트레킹하면서 뭐 그런 문화적인 그 현지인들이 사는 문화적인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건 힘들고요. 이렇게 네. 그나마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건 역사적인 그런 부분이죠. 가서 아. 유적지들을 둘러보거나 뭐 네.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역사 그리고 그 길의 역사, 그 길에 얽힌 스토리 등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딱히 그렇게 기억에 남는 뭐 그런 뭐 역사라든가 문화적 체험은 문화적 체험은 하나 있네요. 네, 문화적 체험은 네네. 제가 순례길을 마치고 맨 처음에 연수생으로 갔었습니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아. 이제 연수생으로 네네. 갔었는데 일단 제가 가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고 나서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산티아고 순례길에 위치한 바로 갈리시아 주에 그때 제가 그 당시 저랑 친분이 있던 가이드가 시집가서 살고 있었어요. 아, 네, 네. 스페인 남자랑 아, 시집가서 네. 살고 있어서 제가 네.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네, 아. 그 가이드 분과 남편분이 해주는 네, 네네. 그 지역의 투어를 했던 게 이제 가장 인상에 남았었고요. 네. 네, 그리고 문화라기보다는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이제 산소리라는 곳이 있어요. 산소리라는 그 마을에서 그 마을에는 무조건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식사를 알베르게에서 주문을 해서 먹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각국의 순례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죠. 네. 식사를 했었는데 그 주인이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남으래요. 전부 남으라고 해서 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러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그 주인이 아주 재미난 게임을 한번 하자고 그 제안을 네.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무슨 게임을 했냐면 네. 여러 가지 엽서들을 막 모아놓고 그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중 하나는 산티아고를 오기 전의 상태. 네네. 네, 상태에 대한 그런 엽서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산티아고를 완주하고 났었을 때의 그런 예상되는 그런 그런 사진들을 네네. 이렇게 고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순례객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맞는 그런 엽서들을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정말 대부분 아무튼 제가 제일 인상에 남았던 게 뭐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고른 그 사진이 뭐냐 그러면 막 정말 너무 미쳐하는 뭐 그리고 네네. 대도시 숲, 네. 일벌레, 스트레스 아. 네. 스트레스였고요. 그리고 네. 산티아고를 걷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예상되는 그런 사진은 정말 대부분 뭐 고요와 평화, 피스, 네, 사랑. 그래서 네. 이렇게 산티아고를 순례길을 걷는 그런 각국의 순례자들의 그런 마음가짐이라든가 그리고 왜 네. 산티아고를 걷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는 그 이유와 그리고 목적은 정말 나라에 상관없이 정말 거의 비슷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게임을 제시해 주셨네요. 네, 저는 뭘 골랐냐면 궁금하네요. 저는 어떤 사진을 골랐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제가 설명했던 거 뭐냐 그러면 아마 마지막에 고른 건 아마 종교였고요. 그리고 첫 네. 번째 고른 건 뭐냐 그러면 아마도 자연 경관이 있는 그런 네. 엽서였을 거예요. 엽서였는데 제가 설명하기로 뭐냐 그러면 네. 난 그냥 정말 걷는 게 좋고 그리고 자연이 좋아서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길 가이드를 하고 싶어서 했다. 네. 일단 그게 목적이었다. 내가 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목적은. 그런데 나중에는 뭔가 십자가가 있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많은 신자들을 만나면서 나는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졌다. 네. 어떤 면이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이끄는지 그런 종교적인 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네. 내가 카톨릭이라는 그 실체에 대해서 정말 공부해보고 싶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도 그런 카톨릭 같은 그런 믿음 네. 이 강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싶다라고 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와, 네. 네. 굉장히 그 인상이 깊으셨나 보네요. 네. 지금까지 문화라기보다는 기억에 음, 아무튼 제가 느꼈던 게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다 비슷하구나. 음. 그리고 걷는 목적도 다 비슷하구나. 아. 네. 사람 사는 거 별거 없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이드를 하시면서 최근에 그 트레킹 트렌드나 변화하는 그 트레킹 문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혹시 그런 변화가 있기는 한 건지 궁금하고 또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트레킹 트렌드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트레킹을 좋아했어요. 아, 원래요. 원래 트레킹을 좋아했어요. 지금 네. 해외 트레킹을 보면 네네. 거의 한국인이 해외에서 걷는 동양 사람들의 90% 이상은 아마 한국인일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네. 일단은 네. 우리가 따라가는 게 뭐냐 그러면 네. 일본 주로 동아시아 순으로 얘기를 해보면 네네. 일본, 한국, 중국 이런 식으로 뭐 경제나 문화라든가 네네. 모든 게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뭐 세계 투어지나 그리고 길 그리고 트레킹 그 중에서 한국인들밖에 안 보이는 게 뭐냐 그러면 일본인은 지금 심각한 이제 경제 불황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네네. 엔저가 이제 아마 최근에도 또 이제 훅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네. 이제 경제 불황도 너무 심하고 과거 한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본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우리 해외 여행지에. 그러니까 네. 일본 사람들은 우리 갈 때 다 가봤다는 거죠. 갈 때 다 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네. 그 다음이 이제 한국이죠. 한국이고 그 다음 순서가 중국인데 네네. 중국 사람들은 아마 트레킹 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걷는 걸 싫어해요. 걷는 걸 싫어해요? 너무너무 걷는 걸 싫어하고요. 네. 예,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막 중국의 명상 같은데 네. 그런데 계단을 막 만들어 놓고 거기 네. 가마꾼들이 있어요. 시원하니까 이제 위쪽으로 가서 쉬려는 그 관리들을 네. 위해서 관리들은 정말 계단조차 걷기 싫어하기 때문에 가마꾼을 이용해서 올라가고요.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이제 장각이라고 있죠. 네네. 효도 관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가 왜 효도 관광이에요? 뭐 정말 뭐 케이블카나 네. 에스컬레이터나 뭐 그리고 버스로나 다 갈 수가 있어요. 별로 안 걷고 그 산 꼭대기까지요? 꼭대기까지요. 네, 아, 꼭대기까지. 그렇군요. 네, 다 갈 수 있고요.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도 중국에서 올라오는 쪽은 길 다 닦여 있습니다. 정상까지.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걷는 걸 싫어해요. 힘들게 올라가서 힘들게 걷거나 올라가는 걸 싫어하나 봐요. 네, 사람들 특성인지 민족 특성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정말 해외 트레킹 길에서 중국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뭔가 변화하는 그런 지금 약간 질문에 네네. 핀트에 어긋났는데 이제 네.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게 뭐냐 그러면 네. 자 변화하는 그런 트레킹 문화가 한국 사람들은 인증을 좋아해요. 인증. 내가 이 길을 완주했다는 인증을 네. 인증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티아고 순례길도 한국인들이 미어 터지는 게 뭐냐 그러면 인증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저도. 네. 네, 그렇게 이제 성취감 같은 게 성취감, 느껴지나요? 목표. 네. 그리고 남들한테 플렉스도 할 수 있고. 네. 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완주를 했다는 거를 완주증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그게 네. 아주 큰 정말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걷기 문화가 확산되는 거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네. 너무 이제 인증에 목매어서
좀 너무 무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예, 어떤 경우가 있었냐 그러면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한국인인데 네. 한눈에 봐도 정말 저 사람은 당장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할 정도로 못 걸어요. 정말 아. 기다시피 해서 이렇게 걷는 거. 세상에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네네. 정말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힘겹게 발을 디디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대요. 무릎에 아, 문제가 네네. 생겼고, 그리고 그 스틱을 어떤 순례자가 너무너무 못 걸으니까 네. 그 한국인 순례자한테 그 스틱을 증정하고 간 거예요. 증정하고 네. 가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막 진통제라든가 그리고 전부 네. 다 내가지고 아무튼 당장 병원에 가보시라고 아. 그렇게 격려를 하고 그렇게 떠났는데, 네.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당장 한국에 갔었어야 됐었어요. 아. 그 정도로 심각해 보였는데 네. 세상에 산티아고 순례길 거의 다 올 때쯤에 마을에서 그 네. 청년을 만난 거예요. 또 거의 기어서 온 거예요. 미련한 거죠, 그거는. 아, 네, 세상에. 아무리 정말 네. 스페인이 한국에서 멀어서 한 번 오기 힘들다고 하지만, 네. 너무 그렇게 정말 이왕 왔으니까 내가 완주를 하겠다. 네. 그런 이제 미련스러움은 좀 글쎄요, 버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거기서 치료를 받을 수는 없나요?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주로 시골 같은 그런 경우는 이제 보건소. 보건소. 근데 그것마저 없는 그런 마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네. 산티아고 순례길들이 주로 지나는 마을들이 완전 시골 깡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네. 그것조차 없는 그런 마을들도 많고요. 그리고 네팔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아. 산속에 들어가면 정말 치료 시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내려와야죠. 근데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네. 많이 고집을 피워요. 아. 자기 몸 상태를 잘 살펴보고 네. 그리고 해야지. 이건 너무 무모한 도전이네요. 무모한 도전이죠. 그리고 네팔도 마찬가지예요. 네팔도 고산증으로 힘들면, 네. 정말 너무너무 힘들면, 네. 고산증이 얼마나 힘드냐면 정말 글쎄요. 저는 그렇게 고산증을 심하게 겪어본 적이 없어서 아. 네,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네. 고통스럽대요. 먹는 걸 다 토해내요. 아, 네. 정말 먹는 걸 다 토해내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리고 머리는 정말 천근만근 띵하고 발 네.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예요. 네. 근데 고산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산밖에 없어요. 하산. 네. 그런데도 무슨 약이 있지 않나요? 약 있는데요. 네. 네. 약을 먹어도 그렇게 약을 먹어도 제가 남미를 가봤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네팔은 그래도 산악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심하게 고산병을 겪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는데, 네. 자, 남미 이제 마추픽추 그 해발 네. 4,000m가 넘죠. 아. 이제 거기를 가보니까 네네. 딱 일반인들이 고산 증세가 오고 토하고 해서 아무튼 제가 약을 줬어요. 약을 네. 줬는데도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아. 별 효과가 없고, 어떤 손님은 이제 약을 계속적으로 먹었는데도 한밤중에 자기 죽는다고 SOS를 정말 보내기도 할 정도였어요. 아. 그런데도 네. 안 가요. 병원도 안 가고. 한국 사람들이 잘 참는 건지 네. 저는 자꾸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다들 하는 말이 그거죠. 여기 언제 다시 와보겠냐. 아. 네. 아, 네. 네. 조금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먼저 자기 몸을 잘 돌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혹시나 기억에 남는 좋은 기억들은 없나요? 그러니까 인상 깊었던 좋은 기억, 어떤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제 네. 뭔가 정말 감동적으로 이루었던 그런
그런 분들은 혹시 없었을까요? 감동적으로 이루었던 분들, 네, 뭐 일단 제 손님들로 치면 이제 많죠. 예, 산티아고 순례길을 보면 네. 정말 정말 다 사연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 아. 길을 걷고자 한 그런 계기들이 네.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암 환자였다가 암을 극복하고 네. 끝까지 완주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함으로써 자기 삶의 의미도 찾고 네. 신께 감사도 드리고 네. 그리고 건강도 좋아지고 네. 아. 이런 식으로 과거 암을 극복하고 네, 그렇게 완주하신 그런 분들도 있고요. 네. 지금도 이제 단톡방 네. 우리 손님들끼리의 그런 단톡방 중에 네. 보면 그분들 암을 극복하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무언가 도전을 또 하세요. 왜냐하면 걷기가 자기를 살렸다며 자기를 살렸다며 뭔가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시면서 해파란 길도 완주를 하시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돌로미테도 다녀왔다고 그게 바로 어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단톡방에 그래서 다들 축하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네.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손님 중 하나는 정말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그렇게 걸으시는 분인데 네. 가끔 이제 손님들하고 걸으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죠. 이제 네. 얘기를 나누면 다 인생사가 나와요. 네. 인생사가 나오는데 네. 또 그중 한 분은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유 없이 온몸에 통증이 느껴지는 네. 그런 병에 걸렸대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대요. 정말 너무너무 그 통증이 시작이 되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는데 정말 그러다 죽겠다 싶어서 한 발자국씩 움직였대요. 한 발자국씩. 예, 정말 아플 때마다 한 발자국씩 움직였다가 1m 걷다가 10m 걷다가 그러다 100m 걷다가 그렇게 점점 이제 멀리 걷고 그리고 더 많이 걸을수록 그 병이 낫더래요. 그래서 걷기가 자기를 살렸다며 산티아고 순례길까지 오셨다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 와, 너무 감동적이네요. 그렇죠. 네. 이 가이드 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길을 좋아서 다니기도 하지만 거기서 그 길을 걸으면서 자기에게도 또 굉장한 감동이 오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감동도 같이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이제 트레킹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제가 트레킹을 가겠다 싶으면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나 아니면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는 어떤 걸까 있을까요? 중요한 준비물,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바로 신발이죠. 등산화. 신발이요. 신발이 가장 중요해요. 신발은 정말로 트레킹할 때 그냥 내 몸이에요.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주로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때 이제 첫날 피레네 산맥을 넘잖아요. 피레네 산맥을 넘으면 그 길이 가장 힘든 길인데 모든 문제는 바로 신발에서 나타나요.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신발에서 나타나고요. 그래도 막 힘겹게 그 신발을 신고 그 다음 코스까지 가긴 해요. 그 다음 코스가 이제 수비리라는 곳인데 그쪽에서 사람들이 신발을 들고 버스를 타고 팜플로니아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 수비리에 신발 가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 있는 신발이 자기한테 독이 되는 그런 경우죠. 그게 바로 이틀 새에 나타나요. 그러면 그 어떤 신발을 골라야지 될까요? 어떤 신발을 골라야 하냐면 주로 평지 트레킹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복숭아뼈 위로 올라오는 그런 중목 등산하는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모르고 그렇게 복숭아뼈를 덮는 그런 중목 등산화를 골랐는데 이게 하루 20km에서 30km 그 정도를 매일 이렇게 신고
신고 그렇게 달리니까 네.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부분이 바로 복숭아뼈를 자꾸 건드려서 멍이 든 거예요. 저는 정말로 네. 그 신발을 신으면서 정말 발목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떤 신발을 그러셨군요. 골라야 하냐면 이제 평지길에서는 네. 주로 자기한테 잘 맞는 신발이 최고죠. 하지만 운동화는 안 돼요. 운동화는 매일 그렇게 장거리를 걷다 보면 운동화는 발의 피로도가 너무 심하고요. 네. 예, 그리고 밑부분이 말캉하기 때문에 네. 돌을 그대로 느끼면서 걸어야 돼요. 돌의 모양을. 네. 이게 뭐 10km 정도 걷는 거는 상관없는데 네. 매일 그렇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고요. 네. 주로 등산화가 좋고요. 네. 자, 등산화 중에서도 주로 평지길을 걷는데 뭐 유명한 그런 트레킹화가 신발들이 아주 가볍고 그리고 바닥 부분도 단단해서 이제 발의 피로도를 그렇게 줄여줄 수가 있고요. 네. 새 신발은 절대 안 되죠. 네. 그런 신발들을 미리 사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미리 신어보고서. 미리 신어보고서 3일 이상의 시간을 네. 두고 네네. 매일 정말 20km 정도를 그렇게 걸어보고 합격한 신발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네. 네. 아니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거기 신발 때문에 그 버스를 타고 가는지 맞아요. 몰랐네요. 네, 저도 처음 안 게 왜냐하면 네. 제가 숙소에 미리 이제 예약이 안 되는 숙소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손님들의 여권들을 전부 다 지고 네. 수비리에서 팜플로냐까지 그렇게 버스를 타고 먼저 도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때 몇몇 순례자들이 신발을 들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가고 실질적으로 제 손님 중 하나도 네. 신발에 문제가 있어서 신발을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팜플로냐밖에 없어요. 대도시. 네. 그렇게 초반에서는 네. 그렇게 대도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분도 버스 타고 가셔서 야. 이제 신발을 새로 구입을 하셨어요. 거기서 구입을 할 수는 있나요? 좋은 신발을? 좋은 신발을 구입은 할 수 있죠. 이제 팜플로니아는 약간 네. 대도시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좋은 신발 가게, 등산화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팜플로니아가 며칠째냐면 자 생장 론세스바에스 수빌이 팜플로니아가 3일째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네. 그쪽에서 이제 자기한테 안 맞는 그런 등산 장비들은 버리고 그리고 네. 이제 맞는 걸로 새로 이렇게 구입하는 기회로 많이 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등산화예요. 등산화. 신발. 네. 네. 와. 신발이고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게 있는데 이제 네. 스틱. 네. 스틱. 네. 평지길인데 무슨 스틱이야? 네. 이게 또 장거리이면 또 문제가 돼요. 스틱을 우리가 짚을 시에 네. 우리가 발에 가해지는 그런 무게를 이제 많이 팔로 이렇게 분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평지길이라도 매일매일 네. 스틱을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발이나 다리의 그런 피로도를 그래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라 저는 손님들이 스틱 가져가야 돼요. 그럼 필수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스틱도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꼭 길이가 짧은 것보다 그러니까 좀 조그맣게 우리가 접을 수 있는 것. 네, 그런 게 왜냐 그러면 우리가 스틱을 가지고 비행기를 탈 때 네. 그게 기내 반입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스틱으로 네. 그 상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기내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인가 넣어야 돼요. 트렁크 네, 뭐 캐리어나 캐리어에 트렁크에서 이제 넣어서요? 수화물로 붙여야 돼요. 네. 수화물로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스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길게 유지를 하는 것보다 네. 그래도 줄일 만큼 줄여서 수화물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신발과 스틱. 그리고는 없을까요? 뭐 장거리 트레킹이라고 하면 네. 뭐냐면 물집과의 싸움이에요. 물집과의 싸움. 발의 물집. 발 물집과의 싸움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등산 양말 네. 신하고, 네, 그리고 좋은 소재로 만들어진 주로 스마트 울로 만들어진 그런 네. 등산 양말을 많이 쓰는데 네. 이제 스마트 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걸을 때 차는 그런 땀과 열을 네. 신속하게 배출을 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네. 아주 쿠션감 좋은 그런 스마트 울 양말이고요. 네. 그리고 안쪽에 신는 그걸 무슨 양말이라고 하죠? 발가락 양말. 네. 네, 발가락 양말도 이제 물집 방지에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 양말들이 있고요. 그리고 물집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늘 아침마다 해줘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바세린으로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발 마사지요? 발 마사지를 하고 네. 발가락 양말을 신고 그 위에 등산 양말을 신고 이렇게 아, 걸으면 물집은 거의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네. 물집은 정말로 무조건 네. 생기지 말아야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 아,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걸어야 돼요. 물집이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까지 세계 여행, 트레킹 여행을 하시는 이소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나눠봤는데요. 진짜 짐 싸들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그러면 사운드 오브 뮤직의 OST 줄리 앤드류스의 도레미송을 듣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 들려주신 이소희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한국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설레는 마음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절기에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하루하루 멋진 풍경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다음 시간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에서 우리 또 만나 봬요.